우리는 현재 트럼프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부터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선물상품거래위원회 CFTC의 위원장의 친가상자산 임무를 검토 중이라 하였으며 차기 SEC 위원장에 대한 루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골드만삭스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ETF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SEC에 회부된 골드만삭스의 문서를 보면 7억 1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국내에서는 아직도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못 내리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미국에서는 코인 시장의 초기 시장을 잡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물론 현재는 트럼프 랠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단기적으로 조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나 이런 부분은 시장 경제 원리상 어쩔 수 없다 보여집니다. 트럼프 랠리로 정말 최단기간에 크게 급등하였으니 그만큼 조정 반발이 나오는 것이고 또 조정 반발이 나온 만큼 그 이상으로 상승해 나가겠지요. 코인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는 시장이 무한정 수직 상승해 나가는 게 아니라 크게 상승도 하고 크게 조정도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장이 무한정 수직 상승해 나가기만 한다면 후발주자로 시장에 참여하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선뜻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겠죠. 크게 상승도 하면서 조정도 나와주어야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겠고 신규 자금의 유입을 통해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시장의 사이클이 더욱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법이라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조정장에 진입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크립토컨트의 분석 자료를 보자면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현재 수익률이 47%에 달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조정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에는 단기 보유자의 수익률이 48%였으며 올해 03월에는 단기 보유자의 수익률이 69%였죠. 해당 두 지점에서 다소 강한 조정 흐름이 나와주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기 보유자들의 수익률이 47%에 달하고 있으니 차익 실현에 의한 강한 조정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그것을 달리 해석하자면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기다릴 줄 모르고 고점에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고통스럽겠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가격 조정에 대해서 물량을 모아가실 분들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와 찬스가 되겠죠. 가상자산 시장에서 현금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이 증가세를 띠고 있으며 이에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컨트 기고자 더크립톨릭은 보고서를 통해 현물 거래소로 입금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평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비트코인 강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의 연료처럼 작용하며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늘어나면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현재는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 눌림이 나올 수는 있어도 해당 조정 눌림에 대해서 매수 기회를 잡기 위해 시장에 자금이 크게 들어오고 있으므로 해석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조정 눌림에 대해서 기회와 찬스로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을 의미합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유출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유출 방향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3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1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3.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소 조정이 나오면서 알트코인들이 크게 힘을 못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시장에 자금이 크게 유출된 것이 아닐까, 세력들이 이미 엑시트하여 빠져나간 것이 아닐까 고민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결제약정의 규모로 보자면 여전히 시장은 뜨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의 약조정이 나와주었으나 미결제약정 규모로는 크게 티도 안 날 만큼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세력들의 엑시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CME 선물거래소의 각 월별 거래량입니다. 최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이 약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CME 거래소의 미결제약정상 빠꾸 없는 모습을 통해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드렸고요. 해당 브리핑 이후 비트코인은 8만 달러에서 9만 3천 달러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트코인의 힘없는 모습을 통해 불안하신 분들이 여럿 보이는 것 같은데요. CME 거래량은 상승 시 볼륨이 크게 터지고 하락 시에는 볼륨이 미비하여 별다른 시장의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력들은 물량을 꽉 쥐고 있으며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만 바삐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CME 거래소에서 갑자기 볼륨을 크게 터뜨리며 미결제약정이 대폭 감소하는 순간입니다. 현재
코인 선물 거래소 중 미결제 약정 점유율 1위를 압도적으로 CME 거래소가 움켜잡고 있는데, CME 거래소에서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딱히 거래량이며 미결제 약정이며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미결제 약정의 흐름까지 자세히 살펴보자면 11월물의 미결제 약정의 계약 수는 22,755개로 1,297개가 감소하였으며, 12월물의 미결제 약정의 계약 수는 13,536개로 571개가 증가하였습니다. 11월물의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는 이유는 11월물의 선물 만기가 11월 29일 금요일 날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CME 거래소를 이용하는 기관 및 세력들은 11월 말까지 11월물의 포지션을 모두 종료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11월물을 12월물로 이월시킬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2월 움직임 시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현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기보다 선물 시장이 시장을 주도해서 움직이고 있으니 선물 시장의 움직임은 항상 모니터링하며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입니다. 미국의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바이낸스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랠리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의 매수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히 상승만 한다면 그게 더 수상한 법이겠죠. 지금은 당장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재료가 소멸하면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약간의 상승 재료만 다시 나와주기만 하더라도 시장은 다시 한번 큰 도약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SEC의 새로운 의장이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인물로 신규 임명된다든지 등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알트코인 인덱스는 여전히 바닥의 영역에 놓여져 있는데요. 따라서 알트코인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평균적으로 플러스 30에서 50%씩 상승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어떠한 조정도 없이 계속해서 추가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면 오히려 알트 불장의 피날레가 더욱 빨리 찾아올 수 있기에 한번 쉬어감이 필요하다고 안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불장의 초반에는 강한 반등과 조정이 거듭 반복되어야 상승 연료가 쌓이면서 더욱 큰 불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의 알트코인의 조정 눌림이 오히려 훗날의 불장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는 연료를 모으고 있다고 보기에 앞으로의 알트장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바닥쓸기가 더욱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점유율 차트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앞두고 알트코인 점유율이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의 성적이 저조한 편인데요. 비트코인 점유율 60% 구간은 알트코인의 저점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락장도 아니고 상승장에서 알트코인 점유율이 35에서 40%를 유지한다면 알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저점일 확률이 높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부근을 형성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비트코인을 5만 8천 달러에 매수한 사람과 6만 달러에 매수한 사람과 6만 2천 달러에 매수한 사람의 수익률이 크지 않듯이 결국 세 경우 모두 저점에 매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알트코인 가격이 현재로부터 얼마나 떨어질지 몰라도 결국 훗날에 보면 독인객인 모두가 저점의 가격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리플 가격이 1,100원인데 리플 평단가가 550원인 사람이나 600원인 사람이나 650원인 사람이나 결국 세 사람 모두 저점의 평단가를 형성한 것이며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평단가라 볼 수 있겠죠. 지금이 그러한 영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욱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에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중장기적인 추세는 탄탄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장기 추세상 가장 중요한 지지 레벨은 65,000에서 69,500달러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값까지 언제 떨어질지 몰라도 올해 연말이 되던지 내년 초가 되던지 언젠가 한 번은 터치가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상승장을 즐기시다가 대조정이 오기 전에 매도 정리 및 엑시트하여 해당 지지 레벨에서 재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 단위의 정말 긴 추세라서 시간은 아주 오래 상당 부분 소요될 것이기에 지금 당장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비트코인은 직전의 고점인 7만 100달러 상방 돌파하면서 시장의 구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의 추세가 강세 추세로 명확히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중장기적인 매수 거래를 위한 스윙 지점은 트럼프 랠리가 시작된 66,800에서 68,700달러 부근이 될 수 있겠고요.
해당 가격대는 일봉상 수요존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점에 당장 안착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아주 먼 훗날 안착될 테니 지금 당장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상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4시간봉상 매수 강세인 강세 추세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랠리로 인해 어떠한 66,800달러 부근에서 어떠한 매물대도 쌓지 않고 9만 달러까지 다이렉트로 상승해버렸습니다. 따라서 8만에서 9만 달러 부근은 매수벽이 상당히 약한 구간이라 혹 큰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8만 달러 부근에서의 진입은 상당히 리스크가 높겠고요. 4시간 봉상으로도 만약 매수에 응한다면 매수 지점으로는 4시간 봉상 수요존인 7만 5천에서 7만 7천 달러 부근 혹은 6만 8,500에서 6만 9,500달러 부근에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가격대까지 도달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으니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 봉상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1시간 봉상으로는 단기적으로 매수 거래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수요존과 오더블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요한 지지 레벨은 매물대가 응집된 87,500에서 88,200달러 부근으로 설정하실 수 있겠고 2차적으로 주요한 지지 레벨은 오더블럭 영역인 86,000에서 86,900달러 부근으로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구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85,000달러 부근만 하방이 탈하지 않는다면 해당 두 지지 레벨에서는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는 단기 요충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9만 1,890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해소되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8만 6,660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6만 6,81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앞두고 8만 5천에서 9만 달러 부근의 새로운 보합 및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고점이 경신된 상황인지라 단기 고점이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미지수겠고요. 혹시나 8만 5천 달러 하방이 탈하기 시작한다면 가격이 다소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통한 매수 거래를 활용하신다면 8만 6천에서 8만 8천 달러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찾아보실 수 있겠고 8만 5천 달러 하방이 탈 시에는 필히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비트코인이 소폭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CME 거래소에서는 별다른 자금 유출 움직임이나 시장에서 빠져나가려는 엑시트 움직임은 나오지 않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CME 거래소의 기관 및 세력들이 거래량을 크게 키우면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보여줄 경우 상당히 위험한 신호이니 그 전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단기 거래를 위한 매수 거래를 활용하실 분들은 8만 6천에서 8만 8천 달러 부근에서 매수 거래를 모색하실 수 있겠으며 8만 5천 달러 하방이 탈 시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